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이미 끝났던 거 아니냐고요? 11라운드까지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았던 뉴캐슬이 12라운드를 치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뉴캐슬은 승점 18점이었고 그때 토트넘은 16점이었던 상황이죠. 뉴캐슬은 홈에서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화요일 새벽 5시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뉴캐슬이 홈에서 강한 만큼 승리하게 되면 토트넘의 순위는 7위로 내려가게 되는 건데 큰일 날 일은 아니지만 이건 좀 기분 문제잖아요. 그런데 뉴캐슬이 웨스트햄에게 0대2로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 푹 쉰 선수들이 대부분인데도 웨스트햄에게 당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실점은 수책에게 헤딩골, 두 번째는 맨유 출신인 완비사카의 골까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웨스트햄은 시즌 시작 전에 다크호스로 평가받았던 팀인데 3연패를 하기도 하고 토트넘에게 0대4 참패를 당하고 기대 못 미치면서 로페테기 감독의 경질론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뉴캐슬을 꺾는다? 이건 의미가 크죠. 어차피 중위권과 4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뉴캐슬은 승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6위, 뉴캐슬은 9위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첼시, 아스날과 승점 3점 차이입니다. 첼시가 아스톤빌라와의 빅매치가 있고요. 뉴캐슬을 꺾은 웨스트햄이 홈에서 아스날과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있죠. 웨스트햄은 일주일 만의 경기고 아스날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포르투갈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됩니다. 눈치채셨죠? 만약에 말입니다. 첼시, 아스날이 미끄러지고 토트넘이 풀럼전을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토트넘은 다시 4위권이 됩니다. 브라이튼이 홈에서 사우스햄튼을 만나다 보니까 어쩌면 브라이튼 승리 확률이 더 높다 봐야겠습니다. 브라이튼 정말 브라이튼에게 2대3 역전패 너무 쓰네요. 엔제 감독도 맨시티전 승리 후에 승점을 놓친 몇 번의 경기가 너무 아쉽다고 했었죠. 13라운드를 치러도 이제 3분의 1 치른 거니까 상위권과 비슷하게 유지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리버풀과도 승점을 좁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승점 12점 차 4경기 차입니다. 리버풀이 지금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리버풀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고 반대로 선수들이 지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역시나 알 수 없게 되죠. 바로 리버풀에게 첫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13라운드 빅매치가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이 홈에서 맨시티를 상대하게 됩니다. 맨시티는 코바치치마저 부상 이탈로 약 한 달 동안 공석이 된 상황이긴 한데 과르디올라 감독이라면 지금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센터백들을 활용하면 되니까요. 변칙 전술에도 능하니까요. 이 경기를 경계하는 팀들이라면 무승부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겠죠. 그 다음은 그래도 리버풀이 패배하길 원할 것입니다. 리버풀은 이번 12라운드에서 천신만고 끝에 승점 3점을 가져갔는데요. 이 경기를 평가하면서 역시 리버풀이라고 리버풀이 실력으로 이겼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30분 만에 소보슬라이가 골을 넣으면서 앞서가긴 했는데 사우스햄튼이 페널티킥 이득을 받고 후반에는 역습으로 역전골까지 넣으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리그 20위인 사우스햄튼에게 2실점, 역전패 직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사우스햄튼의 골키퍼의 실수로 5경기 연속골, 살라가 득점을 했고 거기다 사우스햄튼의 핸드볼,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살라가 또 넣고 재역전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역전이 얼마나 컸으면 경기가 끝난 것도 아닌데 살라는 경고를 각오하고 근육질 몸매를 유감없이 보여줘 버립니다. 리버풀 분명 불안감 보이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면서 체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맨시티인 거죠. 살라는 경기 후의 인터뷰에서 좋은 상황이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맨시티와 경기를 치러야 한다. 격차를 11점으로 벌리고 싶다. 맨시티는 맨시티다.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훌륭한 선수들이 있다라고 방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라가 12경기에서 벌써 10골을 넣었어요. 전 경기 출전이기도 합니다. 속이 더 많이 상한 건 손흥민도 같은 나이 윙어인데 살라는 10골이나 넣고 손흥민은 3골밖에 못 넣었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기록으로도 살라가 손흥민보다 훨씬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주급도
손흥민보다 1.7배입니다. 또한 살라가 몸값도 손흥민보다 1000만 유로 더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살라가 손흥민보다 더 실력이 낮기 때문이고 실력이 더 낮다라는 증거다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강한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록이라고요? 우선 살라와 손흥민은 팀에서 역할 자체가 달랐습니다. 살라는 토트넘보다 훨씬 더 명문인 리버풀이라는 팀에서 처음부터 살라를 중심으로 공격을 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살라는 오른쪽 윙어인데 윙어지만 최전방에서 골을 노리는 게 주요 역할이고 이를 위해서 미드필더,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즌마다 손흥민보다 슈팅이 30개, 40개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2021-2022 시즌에 손흥민과 살라가 공동 득점왕을 했을 때도 손흥민은 80개 슈팅, 살라는 139번의 슈팅을 때렸고 유효 슈팅도 손흥민은 47개, 살라는 60개였습니다. 거기다 페널티킥 없이 손흥민이 득점한 거였죠. 클롭 감독도 그렇지만 새로 부임한 슬롯 감독도 살라의 활용도는 비슷합니다. 손흥민은 전혀 다릅니다. 출전 시간에 대비해서 살라보다 슈팅이 훨씬 적어요. 그건 손흥민이 슈팅에 머뭇거리는 선수, 슈팅이 약한 선수여서가 아닙니다. 손흥민 중심으로 팀을 진행시킨 건 무리뉴 감독 경질 전까지의 8개월과 콘테 감독이 이끈 6개월, 엔지 감독이 이끈 약 6개월 정도입니다. 지난 시즌도 본래 시작은 손흥민을 전문 윙어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스트라이커 자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시키면서 손흥민의 득점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10시즌 동안 손흥민을 중심으로 전술을 짜는 감독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손흥민을 전문 윙어로만 활용하려고 했다 보니까 살라와 다르게 득점이 적은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손흥민 팬들은 손흥민이 득점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냥 보는 경향이 있죠. 냉정하게 엔지 감독의 전술은 손흥민의 득점이 많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손흥민이 팀 득점을 돕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손흥민은 양발 능력이 살라보다 차원이 다르게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코어 90에서 프리미어리그 약발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 리스트를 뽑았는데 손흥민이 5위에 선정되었고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스트라이커인데 손흥민만 유일하게 윙어입니다. 손흥민은 살라와 스피드도 비슷하고 손흥민의 결정력도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렇게 말하죠. 손흥민이 리버풀 전술의 핵심이 되었다면 30골도 문제 없었을 거라고요. 지금 전술에 불평을 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라인을 올리면 올릴수록 손흥민에게 찬스 만들어지는 게 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잘 만나고 팀도 잘 만나야 우승이라는 것도 하죠. 그래서 팬들은 손흥민의 이적했던 건데 거의 확신에 차듯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다면서 실망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이 약간의 전술 조정만 하면 분명 시너지는 배가 될 텐데 말이죠. 하필 운명처럼 손흥민과 살라 이 두 선수 모두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이었고 살라는 아직 기록도 좋고 팀 성적도 좋고 프리미어리그 오른쪽 윙어 1위 선수인데도 리버풀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살라가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영국 매체에서 전했고 로마노마저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버풀의 의중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죠. 살라는 1년 연장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시즌 끝나버리면 이적료 한 푼 없이 떠나보내야 합니다. 분명 700억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필 이들보다 한 살 많은 데브라이너조차 재계약을 안 한 상황. 이 정도면 세 팀 모두 눈치 싸움을 하는 중일 것입니다. 이미 각 팀 기준의 최상급의 주급을 받고 있다 보니까 33살로 접어든 선수 재계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살라는 33살 기준 최고 주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팀과 개인 기록 모두 최상급인데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적시킬 수도 없잖아요. 이런 잡음들이 리버풀을 괴롭히고 문제가 좀 생겨야 할 텐데 말이죠. 손흥민 중심으로 공격을 이끌어가는 토트넘이었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과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원하는 건데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에게 올 시즌 많은 득점까지는 바라지 맙시다. 그냥 무조건 토트넘 좀 뭐라도 우승이라는 과업을 이루는데 포커스 맞춰보자고요. 그래야 손흥민이 기분 좋게 떠날 테니까요. 손흥민 로마전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